네, 올 들어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한 우리 증시. 급속 성장 이후에 변동성이 극심해졌습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을 말해주는 이른바 공포지수는 무려 7개월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불안한 시장이 개인들의 불안한 투자 심리로 이어지면서 혹시라도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하지는 않을까 고민입니다. 당국도 투자자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인데 특히 이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도 잠시 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정부가 준비 중인 투자자 지원 정책들을 박승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급락장 이후 연일 고공행진을 하던 국내 증시.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960선까지 밀리다 3,1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황에서 실물 경제와 괴리된 증시의 과열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예탁금,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세 등 그간 우호적이었던 국내 증시의 자금 흐름도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마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투자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같은 목소리에 금융당국 역시 증시의 우호적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등 장기 투자가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이 거론됩니다. 한 계좌의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영하는 ISA는 최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글로벌 증시 강세로 누적 수익률이 지난해 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턴 주식 투자가 허용되는 데다 장기간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편안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실 계좌 단위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거든요. 예를 들어서 ISA 계좌에서 장기간 주식 또는 펀드를 투자했을 때 여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ISA뿐만 아니라 단일 종목의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종목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별도로 분리해 저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의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이미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개인연금, 즉 IRP의 운용 수단에 있어서도 ISA와 마찬가지로 개별 주식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증시의 추가 랠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호적 정책을 예고한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단발성 동학개미 운동이 아닌 장기 투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당국의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잠시 후 판가름 납니다. 그 밖에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 업무보고에서 그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 예년과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입김이 세진 탓인데요. 이 정책의 방향도 과거에 보면 오너 일가나 대주주에 조금 쏠린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나 소액주주에 조금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을 좀 더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관심이 뜨거운 건 역시 이 공매도 제도입니다. 우리 시장에 하락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개편을 진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처벌 및 감시 강화, 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접근성, 기회 확대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중인데 네. 일단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에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 강화는 법안이 이미 좀 마련이 됐고 이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는 주식을 빌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좀 당국에 대한 비판은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국의 약발이 좀 성에 차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당국의 공매도 처벌 규제가 좀 약하고 감 시스템이 사전이 아니라 사후기 때문에 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좀 들어보시죠. 네.
공매도 제도는 분명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간의 불평등한 적용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점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재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죠. 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날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IMF나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목소리를 자기 입장에서 크게 내고 있었는데 네. 당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당국이 정확한 신호를 내놓지 않으면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오늘 금융위가 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일단은 3월 16일 날 공매도 재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지 않고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재연장되는 것으로 일단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도 금지를 앞으로 더 연장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이탈 부분인데요. 예. 이 MSCI 예를 들어서 이 지수 산정에 있어서 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이를 반영해서 투자 비중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한국 증시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이 공매도 금지를 1년 이상 하게 되면 이 관련 평가에서 좀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일단 공매도 공청회에서 외국인 기관 측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한국 증시와 외국인이 다소 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만 현재 크게 좀 언급이 되는 3개월 재연장, 즉 6월의 재개 정도는 유의미한 움직임은 좀 적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문제는 이 6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과연 줄어들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된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다소 높게 점쳐집니다. 네, 외국계 기관들이 한국 증시를 만약에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지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사이에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부가 지금 나온 거 말고 더 새로운 공매도 대책을 현재 준비할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불법 공매도 처벌과 개인 접근성 확대인데 네. 불법 공매도 처벌은 이미 나왔고 개인 공매도 접근성은 큰 틀만 나왔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 만일에 재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접근성 확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매도 얘기를 짚어봤고 그 외에도 이제 당국이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대책들 준비 중인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예고된 어떤 증시 관련 정책들이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모험 자본 활성화, 또 공모펀드 활성화, 연기금의 어떤 주식 투자 확대, 또 ISA 세제 지원 등인데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간략하게 보셨듯이 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좀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이목이 쏠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큰데요. 일단 금융위는 세제 개편인 만큼 관계 부처들과 좀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많은 지원들이 준비 중이긴 한데 실제로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죠? 네,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다소 이게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단순히 좀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좀 필요한데요. 세제는 아무래도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오늘 4월 재보궐 선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사실상 대선 전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제 지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정부 입장에선 강경한 노선, 또 정치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표심을 잡자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좀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소 폐지 등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처 간 이해관계로 다소 좀 미적거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